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11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너무 밝나요? 조금 진정할까요? 아니 밤사이에 사상 최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제가 밝게 웃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아침이 아닌가. 물론 저는 그 관련한 종목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사학기업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매우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기 앞에 있었던 저희 그 샴푸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지금 광고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매년 여러분도 쓰고 계시죠?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도 가방 안에 있는데 3프로TV 다이어리 세트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에 저도 이제 접하고 주문을 해야겠다 하는 그 와중에 여러분 이렇게 3프로TV가 좋은 일에 이 수익금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일조하고자 우리 지금 약 1,5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이벤트를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열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저에게 좋은 아침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도 주시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이 좋은 시각에 제가 마음은 100분이지만 10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다이어리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제 사비를 털어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요거 이제 마음을 굳게 요거 판매 시작하면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가족분들께 나눠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이제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쓰시면은 제가 나중에 볼 수는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그 다시 보기 창이 라이브에 열리잖아요. 다시 보기 창 아시죠? 다시 보기 창에 열리면 갑자기 채팅창 이렇게 조용하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섭섭하게. 예? 저기요. 아니 이렇게 다이어리 하나에 열광하실 일입니까? 그 다시 보기 창에 그냥 아무 얘기라도 좋습니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 공지도 그냥 그 댓글에 바로 제 아이디로 남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라이브 요 방송이랑 오늘 아침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그 창이 새로 열립니다.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바로 내일 공개를 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섭섭하려 그래요. 다들 조용히 계시다가 다이어리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채팅창이 너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10분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죠? 기분 좋은 선물 소식을 전달 드리면서 오늘 아침 라이브가 아니죠.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얼마나 또 시장에 올랐는지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고요. 심층 인터뷰 오늘은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참길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여러분, 저한테 사랑 고백해봤자, 여기 다이어리 이거 드리는 거 아니고, 저 그냥 되게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제가 막 댓글 많이 올려주셨다고 막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랜덤으로 뽑은 거는 제가 어떻게 제 그 개인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 하든지 이게 딱 뭔가 신중하게, 신빙성 있게, 공정성을 가진 그런 추첨으로 10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얼마나 상승했길래 여도훈이가 이렇게 기분 좋아서 다이어리까지 쏘느냐 싶을 텐데 뉴욕 증시가 꽤 많이 올랐고요. 또 기분 좋게 계속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고른 상승. 특히나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3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루마다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0.6% 가까이 오른 35,100
4,95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7% 넘게 상승을 하면서 4,547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14,28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셀 2000 지수도 0.5% 강세를 보였고요. 주춤했었던 국제유가가 같이 올라서 살짝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WTI 기준으로 77달러 선까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지표 발표된 거 하나 살짝 터치하고 갈게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0월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은 앞으로의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경기 선행 지수가 무려 19개월째 연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 말부터 2009년 대침체 기간에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좀 19개월 만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또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매우 짧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사실 여기에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고요.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10년물 기준으로 4.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4.4를 회복하긴 했지만 4.4 수준에서 제한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또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이 랠리에 아주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11월 그리고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리고 1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를 통해서는 거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가 100%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는 벌써 한 6월 정도에 예상돼 있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훅 땡겨져서 3월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 등장을 하면 우리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가운데 가장 주요한 소식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여기 이제 내홍을 겪고 있죠. 주말 사이에 샘 울트먼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이사회랑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오픈 AI로 복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옮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새벽에 이제 트위터 X에 샘 울트먼과 또 그레그 브로크먼 전 오픈AI 회장이 동료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서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오픈AI의 직원 대다수도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약 한 770명 가운데 500명이 넘는 직원이 울트먼이 그 오픈 AI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나도 퇴사하겠다, 나도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서한을 이사회로 발송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엄청 강한 상승을 보였죠. 2% 넘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2% 넘게 오른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377.44달러에 마감이 되면서 다시금 상장 이후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밖에 빅테크 종목들도 모두 초록불을 켰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0.9% 강세, 구글도 0.7%, 메타의 주가도 1.4% 올랐고요. 아마존 0.6% 상승,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오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전해 드릴 텐데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2%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모두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1.5% 강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가 장중에는 좀 주춤주춤 하더니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0.5%대 강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 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4천억 규모의 풀매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200달러 선이 좀 깨지고 하는 모습이 보이자 저가 매수라는 그런 환호와 함께 엄청나게 또 테슬라에 대한 매수를 러브콜을 보낸 거죠. 굉장히 이제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집계된 최근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금액이 약 3,88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으로 테슬라,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국채에 투자하는 또 3배짜리 ETF가 2위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와 함께 종목별 움직임을 다시금 맵을 통해서 보자면요. 보잉의 주가가 여기 뿅 초록불 보이시죠? 이 테슬라 옆에 좀 불구죽죽한 인더스트리얼 쪽에 있는 섹터 중에서 이 옆에 4.65%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도이치방크에서 보잉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4% 이상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또 펜엔터테인먼트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이트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주말 또 초록불을 전반적으로 폈었던 국제 에너지 섹터는 어제는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엑스모빌은 0.4% 하락, 쉐브론도 0.08% 소폭 하락을 보였고요. 코노코필립스나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은 소폭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채팅을 야기시켰던 저의 그 다이어리 10권 선물 소식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이 갑자기 또 조용해져서 살짝 서운하려고 하는데요. 채팅창 조용해도 좋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제 출근길 빨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근데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향후 시장을 가늠해야 될지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 이제 3년 차죠. 만으로 2년 지났고 3년 차인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제 감사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정확한 미국 시장 이야기를 또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물을 마시는데 오늘 또 안 되네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바로 이제 심층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 다이어리 뭐 쓰세요? 저요? 저는 다이어리를 안 쓰고, 예, 저는 컴퓨터랑, 네, 약간 다이어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공책을 좀 씁니다. 그래요? 네. 3프로TV 다이어리에 공책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뒤에 그래요? 공책 표시가 있어가지고 네네. 공책을 활용하시고 싶으시면 3프로TV 다이어리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대단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영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에 약 3만 원 정도 좋은 일에 쓰이니까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번 주 일정이 참 많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개수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되고요. 뭐 아마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잖아요. 네. 거의 한 10월 말 11월 초부터 해서 거의 주가가 거의 V자로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좀 못 따라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나오는 이런 일정들을 보시고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지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주식형 펀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거의 올해 2번째로 많은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게 상승세가 아마 거의 한 11월 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르다가 지난주에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는 들어와야겠다 해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의 한 23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이제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V자 반등을 했죠. 이제 이거는 어제 오른 그 분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이기는 한데, 거의 뭐 올해 그 고점 수준까지 지금 다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자금들이 한 번에 확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또 채권으로 갔다가 또 주식으로 또 지금 확 오는,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급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시기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네. 수요일 새벽 한 4시 정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페드와치의 금리 이제 예상표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뒤에 있는 게 다 사라졌어요. 왜 원래 사라졌어요? 5.75, 6, 6.25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금리 끝이다. 네, 끝. 네.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 끝. 네, 반영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금리 인하도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는 이제 3월이 한 30% 정도 그 비율로 네. 살짝 가능성이 고개를 빼꼼히 이렇게 내밀긴 하던데, 네네. 그 얘기는 약간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인가요, 아직은?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하이어 포 롱거를 어쨌든 유지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롱거에 대한 기준은 왜냐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연준에서 특히 파월이 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3월 달에 내리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사실 5월, 6월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앞서 나간 느낌을 좀 사실 받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금리 인하를 4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거의 한 4.5%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FOMC 의사록은 보시면 FOMC가 11월 초에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이 발표가 됐고 C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고용과 CPI가 다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의사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큰 기대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록에서 만약에 내년 금리 인하 힌트 이런 것들을 좀 찾지 못하면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4에서 5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아마 이번 FOMC 의사록이 딱 나오고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살짝 뭐 국채금리가 반등한다고 해도 아마 지난 회의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만약에 FOMC 의사록이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는데도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고금리 피해주들 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5%였다가 한 4.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누가 가장 많이 올랐냐면 고금리 피해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들이 뭐 S&P도 많이 오르고 뭐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빅테크 와 이렇게 했는데, 네. 막상 보니까 ARKK 아크 ETF 있잖아요. 그 적자 그 종목들 모아놓은 이 종목들이 또 너무 또 그 적자 종목. 실제로 적자 종목들이 네. 많습니다. 그쵸, 전부 다 그런 그쵸. 건 아니기는 예, 한데 그런 종목들이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0%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그 러셀리천 지수가 네, 5% 맞아요. 오르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봤자 한 9월, 10월 달쯤 해서 확 내려갔던 거 약간 회복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마 국채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약간 모습을 보이면 뭐 나머지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다우도 좋겠지만, 특히나 고금리에 좀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그래도 이제 이 시기에는 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고 매우 긴장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AI 관련해서 얘기들이 참 많은데, 뭐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엔비디아는 그냥 어디서 할 건데 그쪽이야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네. 내일 실적 발표하기 전에 또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네. 해서 이거 너무 또 미리 선반영된 건가 싶은 그런 살짝의 또 불안감도 있긴 하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이게 지난 분기 때랑 요번이랑 분위기가 사실 좀 달라요. 지난 분기 때는 약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팡 터졌잖아요. 아, 그거는 실적 지지난 분기. 지지난 네. 분기였나요? 그러니까 뭐 그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이제 1분기 때 그렇게 네.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20몇 프로 올랐고 2분기 때는 AI 너밖에 없어. 뭐 너밖에 없어. $1,000 가는 거 아니야? 제발. 약간 이래서 모든 거의 우주의 모든 기운이 네. 다 엔비디아에 몰려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네. 이 시기였어요. 지금이랑 주가가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주가가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렸죠. 잘 나올 거야 했는데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진짜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막상 본장 들어가서는 차익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막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매크로장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대 20%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그때랑 지금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때 수준으로 지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상황은 뭐냐면 그때는 기대감이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려가 조금 많은 상황에서 이 우려를 해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가이던스가 이렇게 높은데 괜찮을까? 중국 규제도 꽤 많은데 괜찮을까? 경쟁사 이제부터 AI CPU 나오는데 너네도 어떻게 대응할래? 이거를 이제 컨콜에서 대답을 엔비디아가 해줘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의 한 7월 달부터 해서 뭐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계속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요번에 박스권 상단이 네. 뚫어내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이거 뚫으면 아마 엔비디아 없으신 분들은 아마 못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를 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결과죠. 그래서 매출이 지금 한 16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EPS 한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GPU 지금 AI GPU 파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메인이다 보니까 여기는 한 120억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매출의 75%가 지금 사실상 AI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주요 글로벌 IB들 추정치도 지금 최근에 변화가 없었어요. 요 160억 달러가 그 회사에서 준 가이던스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IB들도 대략 160억 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 낮추면 오히려 이렇게 비트하고 이런 네.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만약에 그냥 인라인 정도면은 에이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 아닌데 또 이러면 어떡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상, 그러니까 지금 GPU가 굉장히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네. 글로벌 IB들이 추정치를 안 올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올렸다가 또 미스 날까봐. 네, 그리고 특히 또 엔비디아 그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지난 2분기 때 실적 발표랑 지금까지 거진 3개월 동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막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더 주문 줄인다. 네. 뭐 중국에서 뭐 어떻게 돼서 매출 다 깎인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컨콜에서 회사가 어떻게 코멘트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정도로 글로벌 IB들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IB들 추정치는 4분기 매출이 170에서 19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고 데이터 센터는 한 130에서 1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뭐 주요 IB라고 하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만약에 예상을 상회하려면 지금 한 200억 달러 수준은 거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단 190억 달러 이제 상단이나 한 200억 달러 돼야 되는데 QOQ로 보시면 160억 달러에서 거의 200억 달러 되려면 QOQ로 거의 한 20% 이상 증가를 해야 돼요. YOY도 아니고. 저게 가능할까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이 TSMC에서 그 코어스라고 후공정으로 그 패키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병목 현상이 있어서 엔비디아 GPU를 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약간 못하는 약간 그런 좀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TSMC에서 이 코어스 쪽을 굉장히 좀 그 많이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있어서 이번 가이던스가 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고 그 공급에서 몇몇 곳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제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만 조금 해결이 돼도 가이던스가 좀 많이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뭐 중국 규제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아, 뭐 엔비디아 수요도 엄청 크니까 뭐 다른 데 팔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이기는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중국의 매출이 거의 한 20%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너희들 이번에 뭐 저기 그 중국 그 규제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뭐 한 지지난주에 로이터인가 어디에서 상향 더 낮춘 H20, L20, L2 이런 거 준비 중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콩쿠르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존에 팔았던 H800이나 A800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회사에 막 질의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규제 쪽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경쟁 관련해서입니다. 지금까지 AI GPU 하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제 AMD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MI300이 이제 출시가 이제 될 예정인데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개발했죠. 네, 개발했잖아요. 마이야라고 이제 CPU도 따로 했는데 어쨌든 그 GPU 중은 마이야를 그 발표를 했어요. 특히 AMD의 MI300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수요가 좀 있어요. 이게 4분기에만 매출이 한 5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또 물어보겠죠. 아, 너희들 지금 독점하다가 지금 새로운 경쟁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가격 낮추겠죠? 아, 가격을 싸게 줄게. 안 됩니다. 네. 돼요? 성능을 높여야죠. 네. 아, 그래요? 네. 가격 낮추는 게 아니라 성능을 높인다. 지금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지금 여전히 지금 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가격을 지금 뭐 낮출 필요는 전혀 없고 내년에 만약에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네. 뭐 그건 뭐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마이야도 제가 좀 기대를 하면서 봤어요.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꽤 오래 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거의 한 3년, 4년? 꽤 오래됐어요. 이번에 그 샘물트만도 네. 뭐 자체적으로 그 뭐 회사 하나 칩 개발하려고 뭐 차렸다. 네, 맞아요. 이런 네네. 얘기도 있어가지고 또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거를 지금 차린 거는 아니고요. 네. 차리기 위해서 그 투자자들과 논의 중인 정도이고, 논의 정도였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팹리스로 이제 설계해가지고 네. 뭐 TSMC한테 맡기겠죠. 근데 그럴 때까지 시간이 이게 꽤 뭐, 걸리겠죠? 뭐 6개월, 1년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를 보니까 아쉽게도 좀 메모리 대역폭이 좀 작더라고요. 아직은 기술력이 예. 좀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개발을 열심히 하기는 했겠지만 엔비디아 GPU가 워낙 성능도 좋고 개발도 이제 워낙 잘 하다 보니까 그거랑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만 이제 쓰는 건데 이 메모리 대역폭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아무래도 GPU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이제 연산을 한 번에 팍 해서 데이터가 딱 나와서 한 번에 이제 팍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산을 빡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좀 빨리 보내야 되는데 차선으로 따지면 뭐 8차선으로 해서 한 번에 보내야 되는데 4차선이거나 2차선. 그러면 막히죠. 병목 그렇죠. 예, 병목이 생기는 수 거죠. 있죠. 그러면 본연의 실력을 이제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에 H200이라는 게 나옵니다. H100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게 대역폭이 H100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GH200, 뭐 GPU랑 CPU 합친 거 L40S 네. 이런 게 나오고 하반기에는 얘네들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B100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AMD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엔비디아의 H100을 어쨌든 지금 비스무리하게는 만들어놨어요. 비스무리하게는 만들어놨는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오려고 하는 이 칩들 지금 혹시 개발 일정, 출시 일정이 좀 앞당겨졌니? 혹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니? 뭐 판매는 수요처랑 뭐 판매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아 내년에도 AMD든 뭐 인텔이든 어디든 엔비디아가 계속 독주를 하겠구나라는 인상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엔비디아 광고 방송이 아니고요.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기록했으니까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워낙에 또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너무 특정 종목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또 다 그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속이 쓰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뭐 AI 관련한 모멘텀을 그 엔비디아가 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 관련 시장도 좋겠죠. 국내 시장도 같이 훈풍이 불어올 거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24일에 시작인데 어떻게 우리 권 부장님도 혹시 불프 때 좀 직구 좀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저는 제가 하나 팁 드리자면 여러분 미국의 그 샥스 핍스 에비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울렛 관련한 그 구글에서 샥스 핍스 에비뉴 하면은 그 아울렛 관련한 사이트가 뜨는데 거기가 꽤 싸요. 그래요? 예, 의류 이런 것도 이제 미국 브랜드 있죠. 뭐 폴로나 뭐 미국 대표적인 브랜드 뭐 마크 제이콥스 이런 미국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더 싸거든요. 혹시 이제 직구하고 싶으신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이제 원화로도 표시가 되고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줘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꿀팁으로. 네. 가족들이 TV를 볼 것 같은데 괜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SARKS 샥스피프 에비뉴 참고해 보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약간 사실 월마트 이런 쪽에서는 좀 몸을 사리는 얘기를 하고 요즘 백화점 기업들은 보면은 의류나 뷰티 판매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월마트에서 월마트 실적 보면서 사실 약간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이제 콩콜에 나와서 식료품과 일반 소비재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락세로 또 반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식료품과 생필품 영역에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소비를 지금 줄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물건 가격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이제 줄이고 지금 소비를 이제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때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데이터에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쇼핑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오프라인 소비만 보고 좀 결정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이제 제품을 다루고 있는 월마트 CEO가 조금 소비가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코멘트를 되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를 원래 한 달 전에 줄이는 거였으면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요번에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좀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좀 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경기 소비재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런 주식들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종목들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뭐 엄청 싸지 않는 한 더 많이 쟁이진 않잖아요. 그쵸? 유통기한이 네. 뭐 긴 거는 살 수 있겠지만, 근데 또 그동안 못 샀던 뭐 뷰티 제품이나 그런 뭐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은 네. 엄청 싸지고 하면은 조금 뭐 그런 뭐 TV나 이런 네. IT 기기는 조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이 다른 소비에서 과연 어느 쪽에서 소비가 좀 터지는지를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내일 바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FOMC 의사로,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